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척이나 뜨거웠던 7월의 마지막 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파다 시작합니다. 지난화의 시대는 끝났으며 지구가 끓는 시대가 도래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주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세계 기상기구는 이번 7월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여기다 잠잠했던 코로나19도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35.8% 늘어난 25만 4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또 7월 마지막 주까지 5주 연속 가파른 확진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은 변화무쌍하고 가혹한 재해, 재난 이런 소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대응과 계획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뉴스테이블에서는 먼저 최근 언론계에서 감지되고 있는 이상 기류 변화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건이고요.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 이동관 특보의 청문회 이야기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도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안도 결부된 의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항공청의 연내 4천 설립 여부인데요. 저희가 함께 파보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이영의 머니볼에서 짚어드리죠. TV는 MBC 경남 라디오는 JFM, 유튜브 MK타카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고요. 샵 2244 문자 참여보랍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정보 이용료, 그리고 유튜브 MK타카 실시간 댓글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뉴스 테이블부터 시작합니다. 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 테이블. 네, 오늘도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일보 이청원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날씨만큼 따뜻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날씨만큼 뜨거운 소식. 어찌 보면 언론계에서는 끓는 기름을 붓는 듯한 소식을 맞습니다. 먼저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 협력 특보가 조만간 이제 국회 임명 동의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를 두고 지금 여야가 벌써부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것이고, 예. 이러면 이제 소관 상임위원회가 여야 간사가 이제 일정이나 또 증인 채택 등의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원칙상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해서 청문회는 다음 달 중순, 이달 중순쯤으로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임명을 두고 윤 대통령의 그 인사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 철학도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소신, 강단을 중요시한다는 것인데 앞서 수차례 여러 장관들의 교체설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한 번 믿으면 오래 쓴다. 또 국면 전환용 인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임명 이런 관련 이야기는 저희가 예전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몇 개월 전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대통령이 어쨌든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그리고 지명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인사청문회 내용이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야가 이제 다음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이 바로 인사청문회일 텐데 일단 이걸 두고 벌써 충돌하고 있다고요? 그야말로 정면 충돌이라고 예. 볼만한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고, 그러면 인사청문회에 오를 인물도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 자체를 막기 위해서 현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예.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언론 장악 의혹이라든지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 그렇죠. 그리고 부인이 인사 청탁 이 시도를 받은 정황까지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법적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라고 맞섰습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가 적절히 답할 것이고 청문회에서 이것은 국민의 판단을 맡겨야 될 사항이지 민주당이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 폭력 논란에 있어서도 이제 이동관 특보가 고등학교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렇죠. 네, 전학을 연기했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동관 특보의 아내가 학폭 주장했던 교사를 색출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도 분명 전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이 사안 자체를 두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참 이동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그것을 위한 또 인사청문회 과연 제대로 열릴 수나 있을까?
뭐 제대로는 좀 여러 의미가 들어가겠네요.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뭐 지금 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유, 그렇죠.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나 언론계에서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관 후보자를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야권에서 굉장히 반발할 것은 뭐 자명한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언론계에서도 이분은 언론 장악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명박 정부 동부수석을 했는데 이 당시에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방송사의 인사를 개입했다, 또 정부의 비판적인 그런 신문사를 사찰했다,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 이런 이제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수사한 사람이 현재 대통령인 당시 중앙지검장에 있던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아,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반대에 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언론 장악을 지시한 책임자격인 이동관 후보를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힌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야당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뭐 거고. 장재원 의원도 가방위원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다른 하나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들 학폭 무마 의혹 사건이 있고 네네. 부인 인사청탁 의혹 사건이 있는데 여러 의혹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이동관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놓을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예. 뭐 아마 한간에서는 학폭 안 했다. 그다음에 언론 사찰을 썼다. 아니면 몰랐다. 그러니까 안 했다, 없었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초질간 예.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을까. 아하. 뭐 그런 이제 생각을 미리 하고 있고요. 뭐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당은 디펜스를 하려 할 것이고 예. 야당은 굉장히 세게 어느 누구보다도 공세적으로 나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천상 지인님께서는 자녀가 학폭까지 저질렀다는 이 사람을 이런 자리에 어떻게 뭐 싸워봐야 대통령이 앉히면 그만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많이 동조를 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MB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겠습니다만, 또 여당은 반면 생각이 교수님 말씀대로 다를 거고, 이제 MB 정권 때 인물들이 요즘 속속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그 중에 한 명인데, 그때 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MB 정부에서 언론계가 큰 좀 홍역을 여러 번 치렀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KBS 사장 해임이 있었고, 또 MBC, YTN의 흔히 말하는 낙하산 사장 임명 등도 또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예. 당시에 방송국 직원들이 이제 파업을 하면서 강렬하게 저항을 했고, 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언론인 해직 징계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2008년 4월에 이제 이동관 당시에 이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농지를 사들인 뒤에 이거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서 농지법 위반 의혹의 이 기사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예. 이것을 조금 무마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도 있었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이 KBS 간부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파악했다. 이것을 문건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설이 아니고 그때 다 드러났던 그렇죠. 내용들이죠. 예. 그리고 뭐 MBC의 PD수첩 민영사 소송 추진, 또 MBC의 민영화 발언, 또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의 사퇴 압력이 또 있었고, 당시 보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등급제를 또 추진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이동관 이 당시에 수석 비서관으로 있을 때 네. 다양한 언론 장악의 한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물이다, 뭐 적임자다, 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청문회 진행 이후에 국회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들이 15명이나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역시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형식상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학폭하면은 정순신 변호사 있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수사본부장. 그때와는 지금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임명이 될 것 같은데요. 임명이 되겠죠.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 인사청문회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지 그렇습니까? 못해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어도 임명 강행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청문회 때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숨겨져 있던 뭐 내용들이 공개가 되더라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까? 큰 문제 안 된다는 겁니까? 문제는 되는데 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문제로 삼지 않으면은 안 되겠네요. 이건 예. 이제 윤석열 정부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다음에 그 이전의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 과거 정부에서 그 인사를
놓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하소연한 부분이 뭐냐면 정말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니까 앉힐 사람이 몇 명 없더라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인사검증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도덕적이냐 개혁적이냐 참신하냐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다 따지가지는 자리가 인사청문회 자리인데 즉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문제없이 산 사람만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는 거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보면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 또 이장 전입 문제, 자식 문제 그리고 음주운전은 별일도 아니에요. 이거 인사청문회에서 따지고 볼 때. 그렇죠. 예. 이런 거 볼 때 정말로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서 우리가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그래서 이 고위공직자들 분들은 왜 이리 한결같이 다들 문제가 있지 이게 오히려 필요한 스펙처럼 느껴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 지금 다가오는 게 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식적으로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 거듭이 나면 뭐 KBS 1TV만 공영방송으로 두고 KBS 2TV는 뭐 매각한다. MBC는 지금 여기 있는 MBC는 뭐 민영화한다. 그러니까 방송 장악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다 합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이제 방통위원장을 풀어서 홍수님께서 방송 장악위원장 아닙니까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TBS, YTN의 닥친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최근 KBS 수신료 분리징수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현실화됐고 KBS 이사회 재편시도 현재 이어지고 있고, 또 이번 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 박문진 실질검사 보도까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공영방송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MB 정권도 그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도 전에는 180석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전 정권이 또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을 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유롭지 못하죠. 예. 왜 그러냐면 정치라는 게 서로가 그 주고받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 제로섬 게임으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이 제로섬 게임으로 달린다는 건 뭘 뜻하냐면 그만큼 주고받기 안 했다는 소리고 예. 지금 매각한다 민영한다 끝장 보겠다는 소리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는 그 떡하고 지금 넘어갈 형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있어서 상식적 수준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절차라는 게 좀 필요하고 프로세스라는 게 필요한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린다는 이런 의미로 다가오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들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도 이거 완전 다시 예전 MB 정부 때처럼 언론 장악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 앞에 민주당 정권은 뭐 했느냐. 여기 있는 질타가 동시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권에서는 하고 싶은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꾸준히 더 해봐야 되는데 오늘 끝이 아닐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시간으로 미뤄보도록 하겠고요. 우주항공청 이야기 해볼 건데요. 이제 역시나 과방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주항공청 경남 유치가 이제 도민들의 소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남에서도 사천 설립인데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공약을 직접 내려와서 하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내 개청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서는 이 특별법이라 불리는 법 제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난 4월에 이 특별법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하지만 두 달, 그러니까 3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방위의 2달 넘게 이 파행 때문인데 이 여야가 추열하게 조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여당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당장 항공청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또 특히나 이번에 방통위원장 후보자 내정까지 이런 갖가지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나서 이 특별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여야가 기싸움을 하는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장제원 그 가방위원장이 통과되면은 뭐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원래 사천 설립이 가장 큰 주제인데 요거를 좀 방해하고 있는 느낌처럼 쓰기도 하더라고요. 원래 이재명 그 대표는 후보자 시절에 대전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라고 주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예. 복합적으로 지금 연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저는 충분히 합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하고 이걸 이제 패키지로 엮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 임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맞서 그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권은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에 가방이 범위에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방송법 개정도 최소한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언제 우리가 우주항공청 설치 문제와 연계시켰느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 사회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누구 측의 말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고 이 우주항공청 설치 문제는 지역 경제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조금 더 크게 볼 때 지방 소멸, 지방 해생과 결부된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우주항공 설치법이 정쟁의 대상은 아니다. 가뜩이나 지방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조금 잘 풀어가지고 우리 경남 도민들에게 큰 선물을 좀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이런 부분에서는 또 수도권 대비 지역들이 더 이게 허탈하거나 그리고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창훈 기자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주세요. 여야가 어떻게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설립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일단 우주 산업을 좀 컨트롤할 총괄적인 부서 신설이 기간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 조직과 소속 그 위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현재 그대로인 그 가기부 산하의 독일기관 형태로 우주항공청을 두자 이런 입장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우주전략본부가 맞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주항공청으로 두면은 이게 차관급 기관이 되는 거고 우주전략본부가 되면 장관급의 기관이 되는 겁니다. 여야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마찰이 있다가 이거를 안건조정위원회로 일단 넘겨서 풀어보자. 여기까지는 합의를 했었는데 이 역시도 현재 그 위원장을 그럼 누구로 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또한 마찰이 빚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 이제 이미래님께서는 그렇다면 박완수 지사는 일 안 합니까라고 하셨는데 박 지사는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의중을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또 2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특별법 통과 관련 이야기를 했기도 했고 그리고 또 협조를 구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협상으로 당의 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싶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정도 발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치적으로 꼬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는 지방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앙 언론까지 나가서 계속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목소리 내고 그런 있어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기브앤테이크하면서 한 발씩 좀 물러섰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요 상황까지 일단 듣고요. 저희가 또 라디오는 광고 듣고 와야 되고 TV, 유튜브, MP타카는 준비한 영상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돌아와서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뉴스파다 뉴스테이블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조재욱 교수, 이창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우리 도지사가 경남의 지사가 중앙 쪽에 가서 호통만 치는 게 아니라 소통 열심히 하고 있다 이 이야기 해주시면서 우주항공 관련 이야기 해주시다가 저희가 잠시 후에 돌아왔습니다. 양측 모두 당론만 가지고 좀 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어영부영해가지고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이 문제를 미루다 보면 결국 이제 경남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측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 연내 개통이 안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가 한 번도 회의장 내에서 이 문제 가지고 법안 심사를 다룬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내정자를 지명을
해버린다면 이 상은 더욱더 복잡하게 이것 때문에 연계돼 가지고 꼬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고 우정적인 봐요. 빗전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도내에 경남 도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서로 물밑에서 뭐 만남을 가질 것이고 해결책을 찾을 것인데 이게 지금 그 당대결로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네. 우리 경남도 내에 있는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9월 정기국회 때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뭐 개별 법안 처리에 신경을 쓰기에는 지금 너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내 개청, 이 사천 설립이 어렵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다 돼서 진행을 하더라도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뭐 청사 어떻게 뭐 지을 것이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다룰 게 많기 때문에 개청까지 뭐 최소 4~5개월 걸릴 것이다 이런 보도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개청이 어려워 보이는데 또 이 가운데 뭐 박지사라든지 뭐 지역의 정치인들이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도움을 주는지도 저희가 지켜보고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약간 저희가 이제 다루지 않았고 잠잠했던 이야기였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 검증위원회 꾸려서 노선 정하고 이 사업을 재개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백지화한다 안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국정조사 대신에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최적의 노선을 찾자는 건데 예. 원희룡 장관이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제안하기도 했고 예. 그것을 받아들여서 현재 국민의힘 간사가 이 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사업이 정쟁화됐기 때문에 전문가의 과학이나 또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과정을 책임지고 풀어가야 한다는 예.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제 백지화 선언 때문에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원 장관이 그래서 대국민 사과 또 김건희 여사의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이제 여야 검증위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뭐 두 사람의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백지화 얘기가 나왔는데 또 뭐 국정조사 전에 이걸 하자 이런 게 나왔어요. 그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는데 예. 원희룡 장관이 이걸 뒤엎어버렸어요. 당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섣불리 반응을 했다. 은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의혹이 제기되었으니까 다시 노선을 검증하겠다. 여기에 여야 정치인, 시민사회, 양평 주민분들 전문가 다 참여시켜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나왔으면 노선 검증위원회가 꾸려졌을 텐데 예.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 장관이 행정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로 백지하겠다 이렇게 말을 내뱉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감정적 대응이 더 어울렸죠. 예. 그리고 이후에 또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조율을 해 나가면 되는데 그리 하지 않고 일타강사의 모습을 예. 계속 비추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희룡 장관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응을 한다고밖에 해석을 다 그렇게 누구나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꼬이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장관이 꼬이 매듭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홍스님께서는 그 원희룡 장관에게 그 자료 요청하니까 마음을 끄집어 보여줄까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을 더 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정조사 실시가 우선이다. 뭐 당연하게 그렇죠. 이렇게 예. 또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도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통해서 이제 또 이런 편곡까지 흘러왔는데 또 대한민국에 이렇게 뭔가 좀 여러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저보다 더 오래 산 교수님 어떻습니까 요즘? 저는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는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처음이기도 합니다. 하반기에 네. 의혹이 더 많이 제기될 것 같아요. 서울 왜냐면 양평고속도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왜 네. 그러냐면 이제 네.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차별식 서로 간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국정조사하면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예. 여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노선검증위원회 가자고 하는 거라고 보고 여당이 있어요. 불리하니까 그렇죠. 총선까지. 예, 곤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은 계속해서 사냥개처럼 물고 늘어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경남 조사에서는 이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이제 부정보다는 높긴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그럼에도 또 유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반전을 하기 위해서 의혹이라는 카드 말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군요. 그러니까 그걸 다 좋은 점을 부각시키 가지고는 지지율이 안 오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혹을 끝낸다든지 아니면 실정을 네.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려고 할 테니까 여당은 이재명 대표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질 거고 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끊임없이 물어 늘고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뭐 집중호우 피해 아직까지 그 아픔이 가시지도 않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도 기상 이변 그리고 뭐 기상 여러 가지 좀 변화, 급격한 변화에 대해 짚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 국민들은 오늘 저희가 다룬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켜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경남대 조재욱 교수, 경남도민대국 이차원 기자와 함께 뉴스테이블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